프로그램 소개하는 겁니다. CPU-Z.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 이 CPU-Z죠. 그래서 구글에 CPU-Z 치면은 맨 처음 위에 뜨는 거. CPU-Z도 대부분 대충 뭐 하는 건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각각 요소를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는 받을 수 있죠. 어디에 있냐? 오른쪽에 있네요. 그래서 셋업 말고 집으로 받으면 그냥 바로 압축 풀면은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64비트 운영 체제라서 64를 압축을 풀어서 쓰는데 64 안 되면 32 쓰면 되고 30이 되면 64, 30이 안 되면 64 쓰면 되고 하는 겁니다. 네, 두 개 다 해봐서 되는 거 쓰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CPU-Z입니다. CPU-Z가 뭐 하는 녀석이냐? 현재 내 컴퓨터에서 CPU 상태를 보는 녀석인데 CPU가 아니고 메인보드도 볼 수 있고 메모리라든가 그래픽 카드 같은 것 정보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이 CPU 탭이죠. 여기서 프로세서 있고요. 네임. 인텔 코어 i7 4770 이렇게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네임 하스웰 이게 있는데 이 코드 네임은 뭐냐? 인텔에서 CPU를 만들 때 제조 공정 만드는 거 만들 때라기보다 설계할 때죠. 설계할 때 쓰인 프로젝트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스웰이다 라고 하는 거고 맥스 TDP TDP는 뭐냐? 그러니까 전기 소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4W 라고 써있죠. 그리고 패키지에는 소켓 1250 LGA라고 써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CPU에서 핀 개수가 있거든요. CPU를 검색해서 보여드려야겠네. 이미지. CPU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옛날 제품 같은 경우는 직접 핀이 달려 있어요. 옛날 제품은 이거는 그건 아니지만 요즘 제품은 핀은 안 달려 있고 이렇게 생겨 있죠. 핀은 메인보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달려 있든 CPU에 달려 있든 어쨌든 핀 개수가 일치해야 장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CPU를 장착하는 곳의 이름이 소켓이고 영어로 뭐 소켓이 원래 장착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소켓 1150 LGA 방식이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에서는 이렇게 1150 이렇게 써 있으면 핀 개수가 1150 개수라는 거고 이 테크놀로지 22나노미터 이거는 CPU가 22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죠. 자세한 거는 뭐 그냥 22 이거 숫자가 적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적으면 뭐 전기 쓰는 양도 줄어들고 발열도 줄어들어서 뭐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코어 볼테이지 이거는 현재 CPU에서 쓰고 있는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값이 계속 바뀌는 것이 반영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 이 지금 전압 정보, 바뀌는 정보 같은 거는 CPU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게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 이런 거는 자세한 정보, 인텔 코어 뭐 이렇게 뭐 지금 네임이 있는데 풀 네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3.40GHz CPU 이게 CPU 어떤 CPU인지 저게 풀 네임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준 거고요. 이거 모델 C 모델 뭐 스태핑 3 리비전 C0 뭐 EXT 모델 EXT 패밀리 이런 게 있는데 패밀리는 제품류고 모델은 말 그대로 제품의 모델이라고 스태핑 이런 거 리비전은 스태핑 리비전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거는 검색을 해가지고 확실히 알려드려야겠네. 스태핑은 칩셋의 설계가 첫 설계부터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태핑 3라고 하면은 스태핑 1, 2, 3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제품이더라도 중간중간에 설계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내놓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계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설계를 고쳐가지고 새로 만들고 그런 거죠. 리비전 스태핑이 그런 의미고 리비전도 검색하면 나오나? 리비전
음, 리비전도 스태핑이랑은 좀 비슷한데, 비슷한 걸 건데, 이렇게 글들이 다 있네요. 공정기법 제조 국가 제조식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고 써 있는데, CPU 버전이 인텔은 스태핑, AMD는 리비전을 쓴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거예요.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게 명령어 셋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중에서 이 프로그램은 SSE 기술을 쓰고 명령어가 뭐 쓰고 있고 SSE2 명령어를 쓰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부터 특정 게임에서 이제 명령어 SSE2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 명령어가 없는 CPU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연산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그런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아요. 그리고 EM64T 이거는 64비트 64비트를 지원은 하는지 안 하는지, 64비트 명령어 셋이 있는지 없는지, CPU가 64비트 운영체제라던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PU-Z로 봤을 때 EM64T 이게 없으면은 이 CPU는 64비트를 돌릴 수 없는 CPU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VTX 이거는 이 가상 명령어인데 VMware 쓰실 때 이 VTX가 안 켜 있으면은 CPU의 가상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내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 기능을 쓰는데, 이 VTX 이 기능이 있어야 VMware에서 64비트 그 운영체제들이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러고 이거 바이오스에서 켜야 됩니다. 이제 바이오스 설정 같은 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바이오스 설정 나오고 이 VTX도 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VMware 쓰신 분들이 VTX 이거를 키면 좋고요. 이 클락 같은 경우는 이제 CPU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죠. 속도 1초에 CPU의 전기 신호가 몇 번 가는지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메가헤르츠, 메가 1메가는 1kHz는 1kHz는 1000메가헤르츠, 그리고 1메가헤르츠는 1000kHz, 1GHz는 1000메가헤르츠 이런 단위죠. 그리고 멀티플라이어는 이건 배수인데, 나중에 이거 오버클럭 할 때 뭐 배수 뭐 해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고요. 버스 스피드 이거는 버스가 뭐냐? 버스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곳에 스피드가 어떻게 되냐? 그 뜻이고, 이제 캐시가 있습니다. 캐시도 데이터 공간인데, 주 메모리로는 이제 램이 있죠. 램이 있고 CPU 내부에서 뭐 레지스터도 있고, 그런데 램이 그다지 CPU 입장에서 보면 빠른 녀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로 담아두는 녀석으로 캐시가 있어요. 그래서 캐시가 32KB가 4개 있어서 뭐 8웨이 이런 식으로 하여튼 L1 있고 L2 있고 L3 있고 이렇게 캐시들이 있는 겁니다. L1도 뭐 데이터 있고 인스트럭션. 그래서 L1 데이터는 데이터들을 담아두는 캐시, L1 인스트는 음 L1 인스트는 그 명령어 기계어죠. 그것들을 담아두는 곳. 그리고 L2, L3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L3가 가장 용량이 많고 그 다음에 L2, L1이 그 순서입니다. 그리고 속도로 보면은 L1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 L2, L3 이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L3로 담아뒀다가 그 중에서 자주 쓰는 걸 또 L2로 담아두고 그 중에서 또 자주 쓰는 걸 L1으로 담아두는 방식으로 이렇게 성능 향상을 하는 겁니다. CPU에서.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많은 게 좋아요. 캐시는 용량이 적당히 많은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셀렉션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으면 CPU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전 한 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코어가 4개고 스레드가 8개라는 거 있죠. 그래서 코어가 뭐냐? 아주 옛날에 이제 펜티엄 시대에는 코어가 1개였죠. 그래서 코어라는 말을 안 썼는데 CPU 1개 자체가 이제 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어 4라고 써 있으면은 CPU가 옛날 인텔 시절에 CPU 반도칩 있죠. 그게
곱하기 4에서 4개 들어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코어가. 이거 스레드는 이제 멀티 스레드 때문에 이렇게 8개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건데, 멀티 스레드는 옛날에 제가 멀티 스레드래, 하이퍼 스레딩, 죠? 하이퍼 스레딩 때문에 이게 8개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하이퍼 스레딩에 대해서 찍은 영상을 보시면 하이퍼 스레딩이 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캐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캐시죠. 그래서 데이터 캐시고, 이거는 뭐 인스트럭션, 인스트, 명령어를 담을 수 있는 거 L2, L3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나중에 set associative 이런 거는 나중에 전공으로 배우세요. 전공으로 배우세요. 여기서 설명할 만한 건 아니야. 그래서 메인보드도 볼 수 있네요. 메인보드 정보. 그래서 메인보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메인 메인보드, 컴퓨터 열면 이렇게 기판이 있는 거, 이게 바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고, 메인보드도 제조 회사가 있는데 매니팩터가 이게 매니팩터러, 이게 제조회사. AS락 이런 거 있고, 뭐 아수스 있고, 또 뭐 있더라? 하여튼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AS락 중에서도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 중에서 B85M Pro 4라는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CPU를 장착할 수 있는 메인보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인텔 메인보드, 그리고 AMD 메인보드, 이렇게 메인보드가 종류가 있죠.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칩셋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칩셋이 뭐냐? 이미지 보면은 그냥 보자. 칩셋이라는 게 보면은 CPU 꽂는 데 말고 또 방열판 큰 게 있을 거예요. 방열판 큰 게 있고, 이 방열판 아래에 또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칩셋이 달려 있는데, 그 칩셋이 뭘 하는 얘냐? 칩셋이 CPU랑 이제 주변 장치들 사이에서 뭔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녀석인데, 그래서 CPU에 따라서 칩셋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 칩셋은 인텔 하스웰을 지원하는 칩셋이다라고 정보가 있고, 그래서 CPU 코드네임이 하스웰이었죠. 그래서 메인보드 살 때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사우스 브릿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칩셋을 주로 이제 노스 브릿지라고 하면 사우스 브릿지라고 아래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있죠. 이 북쪽, 이게 기판을 봤을 때 좀 큰 거, 이게 노스 브릿지 칩셋이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이 사우스 브릿지라고 하는 칩셋이 또 있거든요. 음, 남쪽에 있어서 이름이 사우스 브릿지예요. 이거랑 얘는 차이점은 이 보통 중앙 쪽에 있거든요. 그냥 칩셋이라고 부르거나 아니 노스 브릿지라고 부른 녀석은 이제 그래픽 카드나 램 같이 좀 빠른 장치를 대상으로 뭔가 처리하는 CPU랑 그 사이에서 중재라는 역할인데, 최신 거는 그냥 CPU랑 램이 바로 통신을 하기도 하죠. 하여튼 그런 거고, 이 아래쪽에 이 작은 사우스 브릿지라고 하는 녀석은 뭘 하는 녀석이냐면은, 이 녀석은 마우스나 키보드 같이 느린 장치와 CPU 사이를 중재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사우스 브릿지에서 노스 브릿지를 거쳐서 CPU로 간다. 이런 역할을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뭐 사우스 브릿지 이 칩셋은 인텔 ID8C56이라는 뭐 그런 거고, 뭐 LPCIO라는 녀석이 또 있다고 하네요. LPCIO 뭐지? 로우 핀 카운트? LPCIO? 로우 핀 카운트 IO인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해요. 메인보드 보면 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텐데, 뭐 하는 녀석이지? 부트, 롬, 레거시 IO 디바이스. 아, 이 녀석이 뭐 레거시, 오래된 장치죠. 그래서 IO 디바이스라는 게 뭐 시리얼 포트라던가 패러럴 포트 같은 거, PS2 장치, 키보드라든가 PS2 마우스 이런 것들, 플로피 디스크 컨트롤러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지 뭐 이렇게 눈여겨봐야 하는 녀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요. 그냥 중요도로 보면 칩셋, 그 다음에 사우스 브릿지, 그 다음에 LPCIO 녀석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바이오스가 있어요. 그쵸? 바이오스라는 녀석이 컴퓨터 부팅했을 때 바로 바이오스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바이오스 설정을 뭐 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 이
종류가 다른데, 그래서 바이오스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저는 아메리칸 메가트렌드.inc 거를 쓰고 있고, 그래서 뭐 펌웨어 버전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 써 있죠. 버전 있죠. 그래서 바이오스는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음, 이미지 보면 대부분 이렇게 바이오스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컴퓨터 키면은 이거 뜨는 게 이게 바이오스에서 주는 정보고, 이제 옛날 컴퓨터는 대부분 다 에너지 이렇게 별 표시 있는 이거 쓰죠. 피닉스 건데, 그래서 보면은 뭐 프레스 F1 to continue 딜, 딜리트 키 to enter 셋업 이런 식으로 정보는 주어질 거예요. 아마도 컴퓨터 키면은 로고가 뜨더라도. 그래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서 뭔가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데, 어떤 장치로 먼저 부팅을 시도할 건가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게 많은 거고, 아까 말한 이제 VTX 부분 키는 거 여러 가지 설정들이 다 많은데요. 여러분 컴퓨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 바이오스 설정을 들어가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인터넷에 한 번씩 다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이제 많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네, 바이오스는 대부분 이제 CPU에 다 설치가 돼 있고, 네, 요즘은 이제 바이오스가 아니고 향상된 인터페이스 펌웨어라고 해서 어, 통합 향상된 펌웨어 인터페이스 UEFI 라는 녀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마우스로도 설정이 될 거예요. 바이오스 설정 비슷한 건데, 통일 확장 펌웨어 인터페이스. 저 요즘은 이걸 많이 써요. 최신 컴퓨터들은 이게 바이오스 기능하고, 얘가 바이오스 기능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EFI 기능도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빠른 부팅 기능이 있죠. 요즘 컴퓨터 윈7 이후로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 UEFI나 바이오스나 똑같이 CPU Z에서는 다 바이오스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꼽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어떤 부분이냐? 보면은 이건 램이고, 여기 이게 그래픽 인터페이스고, 여기에 그래픽 카드 칩을 꽂는 곳이에요. 여기가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작은 것도 뭔가 여러 가지 장치를 꽂을 수 있는데, 보면은 PCI 익스플레스 해서 익스프레스가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익스프레스 부분이 주로 그래픽 카드를 꽂는 곳이죠. 이거는 익스프레스가 안 붙는 그냥 PCI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사운드 카드나 뭐 인터넷 카드, 네트워크 카드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그래픽 카드는 이 부분을 쓰고 PCI 익스프레스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RGB인가 그걸 썼던 때가 있는데, 요즘은 다 이제 PCI 익스프레스를 쓰죠. 그래서 16 곱하기 16은 16배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살 때 보면은 음, 아까 그림 제대로 떴나? 저 제대로 떴네. 내장 그래픽이랑 외장 그래픽이랑 뭐가 다르냐?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어,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테니까.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는 요즘은 다 CPU 안에 들어있죠? CPU 안에 들어있고, 아니면 또 전에는 이 칩셋 이거 두 개랑 뭐 이런 것들을 빼고 이런 것들을 빼고, 또 중앙 쪽 부분에 또 칩셋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ATI 아니면 뭐 인텔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이런 거 칩셋이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내장이면은 램 있죠? 메모리, 비디오 카드도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메모리를 램에서 갖다 씁니다. 램에서 갖다 써가지고 시스템에서 써야 될 부분을 공유하기도 하고, 어쨌든 일정 메모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64메가나 256 정도 쓰죠, 내장은. 그래서 시스템에서 써야 될 부분 메모리를 뺏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메모리를 뺏긴다는 면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외장에 비해서는 거리가 멀어요, 램하고. 그리고 그래픽 전용 메모리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린 면도 있고요. 그리고 250메가나 512메가가 그리 큰 것도 아니거든요. 용량이 그리 큰 것도 아니어서 고화질의 그래픽 영상을 출력하는 것도 좀 안 되고, 그리고 내장 그래픽 카드는 연산이 딸려요. 성능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저가형이다 보니까, 보급형이다 보니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해요. 내장 그래픽 하면 그림 나오겠지? 내장 그래픽 요즘 거는 CPU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옛날 거 보면은 나오는데, 이건가?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요즘은 이미지가 별로 없어서 내장 그래픽 카드 이렇게 있죠, 그쵸? 그래픽 카드 여기가 방금 제가 말한 곳 PCI 익스프레스 부분이에요. 메인보드 꺼버렸네 그 탭을. 이걸로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검은 부분, 검은 거랑 똑같이 생겼나? 검은 거일 거예요. 이렇게 달려있는 거. 저, 바깥 부분이 짧고, 밖에가 큰 거. 저, 바깥 부분이 짧고, 가운데가 큰 거. 이건데, 보면은 이 GPU도, CPU처럼 칩셋이 있는데, 비디오 카드에서는, GPU 이게 비디오 카드에서는 쿨러가 장착돼서 나오죠? 그리고 이 옆 주위에 있는 거에 비디오 메모리예요. 비디오 메모리고, CPU 주변에도 이런 동글동글한 거 있죠? 동글동글한 거 캐패시터라고 하는데, 이것이 많으면 전류가 좀 더 안정적이다. 이런 것이 주된,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으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내가 컴퓨터를 쓰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모니터는 제대로 켜지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하면은 컴퓨터를 까서 이거를 뜯어서 쿨러도 떼서 보면은 여기 칩 메인보드 기판 부분이 누렇게 떠 있어요. 누렇게 떠가지고 이게 막 탄 것이 딱 봐도 이거나 비디오 카드가 탔구나 그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 경우는 이제 교체해야 되는 거고 쿨러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거나 열이 배출이 잘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고. 그래서 메인보드를 봤어요. 메모리 메모리는 여기 꽂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저 아래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꽂을 수 있는데, 그래서 꽂는 부분마다, 여기는 검은색,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검은색, 여기 파란색 이렇게 나눠져서 네 개를 꽂을 수 있네요, 여기는. 저기 채널에 듀얼이라고 나오죠? 채널이 듀얼이라고 나온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끼리 쌍을 지어져서 파란색, 하나를 꽂으면 싱글이고 파란색 두 개를 꽂으면 듀얼 이런 식으로 채널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럼 싱글과 듀얼은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1차선 도로랑 2차선 도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개를 꽂으면은 램도 또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한 개를 꽂으면 여기 램에 핀이 있죠. 좀 옛날 것 같은데 최신 것 같은 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핀을 통해서 데이터가 오가는데 이 핀을 도로로 비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꽂으면은 도로가 두 배로 넓어져서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검은색과 파란색이 따로따로 검은색 쌍 해가지고 검은색과 검은색을 두 개 다 꽂으면 듀얼. 그리고 파란색도 파란색 두 개를 꽂으면 듀얼. 그래서 네 개 다 꽂아주시면은 파란색 쪽 한 쌍, 검은색 쪽 한 쌍 해서 이렇게 듀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듀얼이 데이터 정송 양이 더 두 배로 많기 때문에 더 좋고 이 DDR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DDR 타입, 메모리 타입인데요. 이렇게 메모리 램을 보면은 램에 이게 실이 있죠. 실에 보면은 PC3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확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읽어서 드릴게요. 말로 읽어드리면은 PC3200U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DDR1이고 아래 또 256MB DDR 이렇게 써있네요. 이건 DDR1이고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 얘는 PC 2100U 이것도 DDR이네? 최신 거 없나? 하여튼 램은 보통 이렇게 길고 이렇게 두꺼운 거 이거는 노트북용이고요. 이 램 그림 실 잘 보이게 나온 거 없나? 좀 램 그림 좀 찾아볼게요. 이미지 보기. 이거는 노트북용이고 이건 좀 보이나? 글자가? 보인다. 뭐라고 써있냐? 보면은 여기 PC3라고 써있어요. 위에 부분에 PC3라고 써있으면 이게 DDR3고
만약에 PC2라고 써 있으면은 DDR2고 그냥 PC라고 써 있으면은 DDR입니다. 이게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타입에 따라서 핀 개수도 다르고 여기 핀이 없는 위치도 달라서 타입이 다르면 아예 장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보면은 이게 보면은 램에도 헤르츠가 있어요. 그쵸? 프리퀀시 주파수가 있는데 여기 이거는 NB 프리퀀시고 램에서 D램 프리퀀시 이게 램 내부에서 작동하는 그런 신호에 1초에 몇 번 신호가 발생하냐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DDR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속도가 그래요. 그냥 DDR2는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두 배로 뻥튀기 이 한 번에 779MHz면은 신호 한 번에 데이터를 두 번 실어 보내는 거죠. DDR2가. 그래서 두 배로 신호를 더 보낼 수 있어서 아무래도 더 빠르죠. 그쵸? 그리고 DDR3는 그것보다 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게 8GB 이렇게 써있죠. 제 컴퓨터에 8GB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4GB라고 써있고 2R 곱하기 8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2R 곱하기 8이라고 써있는데 보면은 여기 칩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가 박혀 있어서 곱하기 8이 붙거든요. 그럼 4기가 여기 4기가라고 써있죠. 메모리 용량이. 그럼 4를 8로 나누면 510이죠. 그래서 칩 하나당 512기가 512기가래. 512메가짜리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그런 거고 네 그걸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걸 읽는 방법이었고 여기 FSB 대 D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FSB는 프론트 사이드 버스라고 해서 아까 버스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메인보드 쪽 속도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 쪽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속도랑 D램, 램 자체의 속도. 그래서 1대6이라는 거는 1대6이라고 써 있는 거는 램이죠. 램 쪽이 6배 더 빠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램이 더 빠르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FSB 쪽이 숫자가 더 높다. 그러면은 램을 더 붙이면은 속도를 더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널이 싱글이면은 듀얼로 만들면 속도가 올라간다 그겁니다. 데이터 속도가.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그림에서 이 검은 거가 한쪽만 있다고 하면은 두 개를 붙이면은 검은 거끼리 두 개를 붙이면은 데이터 전송 폭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검은색하고 검은색, 파란색 이렇게 하나씩 꽂으면은 램이 두 개 있을 때 검은색, 파란색 이렇게 하나씩 꽂으면은 그래도 싱글이에요. 왜냐면 검은색하고 파란색은 따로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되고요. 램이 하나 있는데 네 곳 중에서 어디에 꽂아야 되냐? 램이 하나 있는데 네 곳 중에 어디에 꽂아야 되냐 하면은 CPU랑 가까운 곳에 꽂아야 좀 더 엄청나게 사람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짧긴 하지만 살짝 조금 더 빨라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램이 한 개면 이 검은색에 꽂는 게 보통이고 CPU랑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레이스턴시 지연 속도죠. 이걸 딜레이 레이턴시 해서 이런 그리고 프리차지라는 게 램이 휘발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끄면은 더 이상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데이터가 램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매번 전원이 들어가 있는 동안 램에다가 계속 전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를 주는 게 하여튼 프리차지고 미리 전기를 줘가지고 충전시키는 게 프리차지고 그게 속도가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사이클 타임 얼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거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은 숫자가 적을수록 좀 빠른 거고요. 그리고 타이밍이 이렇게 서로 다른 램들이 여러 개 있다 하면은 가장 높은 거, 가장 느린 거에 맞춰서 메인보드가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안 맞으면 가끔씩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은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은 삐삐삐삐삐삐 거리면서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간단히 이 부분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SPD 부분에서는 슬롯마다 램이 꽂혀 있는 경우에 각 램에 대해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롯 1은 있고 2는 없고 3는 없고 4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램이 두 개가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1하고 3이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검은색 두 개가 꽂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듀얼 채널로 되어 있는 거고, 듀얼 채널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모듈 사이즈라는 거는 이제 램 하나에 몇 용량이 얼마나 되냐? 4096 4기가죠. 그리고 PC3 12800이라고 있죠. 그래서 어 램의 클락은 800MHz인데 거기 실제 데이터 전송 속도는 대역폭이라고 하죠. 12800이라고 보시면 되고 12800 이거 클럭이 같아도 DDR3면은 12800이 되고 하여튼 그런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는 삼성이고 그리고 이 제품 번호는 이렇게 되고 시리얼 번호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14년도에 17주차에 만들어졌다. 이런 정보가 있고요. 이거는 램이 각 800MHz로 동작했을 때는 타이밍이 이렇고 전기 얼마 먹고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램이 뭐 609MHz로 작동하면은 타이밍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버클락 할 때 만약에 램을 오버클락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클락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클락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있고 그래픽 카드 정보도 나옵니다. 그래픽 카드 정보도 나오는데 그래픽 카드 정보 뭐 엔비디아 지포스 GTX 760 이렇게 정보가 나 있고 엔비디아에서 만들었고 코드네임 이거는 CPU에서도 코드네임이 있었죠. 그래픽 카드에선 GPU 어 껐었나? 그죠? 이거 GPU가 이게 GPU죠. 그래픽 카드에 있는 칩 이게 GPU고 리비전 말씀드렸죠. 스태핑이랑 비슷한 거. 근데 리비전도 반도체 설계 버전이 어떻게 되냐? 설계를 계속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라는 거고 테크놀로지 몇 나노 기술로 했나 그거고 클락도 속도죠. 그리고 메모리도 속도가 있어요. 그쵸? 메모리 램에도 속도가 있었죠. 클락 속도.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 GPU 그래픽 카드는 요즘 그래픽 카드를 막 예를 들어서 3D 게임을 해서 그래픽 카드를 막 돌린다 하면은 자동으로 속도를 높여주고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사이즈 2048메가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 메모리는 크기가 어떻게 영향을 주냐? 그래픽 카드 메모리 크기가 좋으면은 많으면은 그래픽 출력할 정보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48이면은 2기가 정도 담을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면은 이미지 크기가 있잖아요. 뭐 가로는 몇 픽셀, 세로는 몇 픽셀 이런 것처럼 3D 게임이든 뭐 2D 게임이든 간에 이렇게 그림을 메모리에 담아둬야 되는데 비디오 카드가 담아두는 거죠. 화면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고화질일수록 조금 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고화질이면은 아예 출력이 불가능해서 음, 옵션을 낮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바웃은 이제 CPU-Z 만든 그런 것들 정보고 이제 세이브 리포트 하면 이 정보들을 txt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HTML 버전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윈도우 버전도 나오네요. 윈도우 8.1 64비트 쓰고 있고 뭐 빌드 운영 체제 빌드 나와 있고 다이렉트X 11 하고 있고 그 CPU-Z는 프리웨어다. CPU ID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킷을 사용한 뭐 이런 거고 누가 만들었고 버전 어떻고 CPU-Z 버전 나오고 이런 페이지입니다. 이런 페이지고 이게 CPU 전용이었습니다. 뭘 잘못 눌렀는데. 이 아래 툴에서 체크 드라이버 업데이트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뭐 안 쓰고요. CPU-Z도 있고 CPU-Z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GPU를 위한 GPU-Z가 그나마 최근에 생겼어요. GPU-Z GPU 정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GPU-Z 구글에 검색하면 뭐든지 공식 홈페이지가 최단에 뜨죠. 그래서 거기서 받을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가 바로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면 되고 다운로드 나우 다운로드 받을 서버를 선택하는데 로드가 적은 걸 선택하는 게 빠르겠죠. 어차피 다 해외라서 속도가 그걸 텐데 그나마 미국이 환경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로드율이 5%인 미국 선택했고 누르면 바로 켜질 누르면 바로 켜지나? 네, 바로 켜졌습니다. 이것도 살펴볼까요, 좀? 음,
그래서 아까 CPUZ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네임이 있어요. 엔비디아 지포스 GTX 760 그 GPU. 이거는 아까 GPU 코어의 설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GPU 코어 있죠? 음, 나노미터, 28 나노미터를 이용했다. 뭐 정보도 뜨네. 위에 올려놓으니까 리비전은 이거고 다이 사이즈는 294다. 그래서 다이, 이 다이라는 거는 GPU 코어 안에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단위가 있거든요. 이건가? 스펠링이? 다이 맞네. 하여튼 GPU 내부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GPU 내부 칩 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GPU 이게 GPU 맞나? 그쵸? 페이지 방 1위 이미지 보기. 그래서 이렇게 뭐 네모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정보단 크겠죠. 아무래도 28나노미터면 그거보단 크죠, 당연히. 그래서 다이라는 게 이게 네모네모 있는 거 이게 다이고 GPU랑 CPU 차이가 뭐냐? 그래픽 카드 그래픽 처리를 할 때는 단순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CPU를 보면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고 GPU는 단순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CPU는 코어가 많아야 8개 이루죠. 근데 GPU는 뭐 1000개 단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한 개가 다이고 그게 다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릴리즈 데이트는 이걸 출시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 트랜지스터가 몇 개 들어있나 그거네요. 그래서 3540메가기면 몇 개지? 1000 곱하기 1000개? 하여튼 단위가 엄청나게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있네요. 트랜지스터 아시죠? 트랜지스터 어떤 신호를 받아가지고 뭐 그 경우에 따라서 신호를 주고 안 주고 증폭하고 안 하고 이런 주고 흐르게 하고 안 하게 하고 이런 반도체의 기본적인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오스 버전 CPU에도 바이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만 바이오스가 있는 게 아니고 CPU에도 바이오스가 있고 말하자면 바이오스가 뭐냐 펌웨어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하드웨어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담고 있는 거. 그래서 바이오스 버전이 이렇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바이오스도 업데이트하고 그럴 수 있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알려드리고 GPU 바이오스를 직접 수정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디바이스 아이디 컴퓨터에서는 이 그래픽 카드를 숫자로 판별을 하는데 디바이스 아이디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디바이스 아이디가 10T1187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엔비디아 지포스 GTX 760 뭐 이런 걸 이 디바이스 아이디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PC에서 장치 관리자 하면은 이 디바이스 아이디가 나오나? 여기서 뭐 엔비디아 해가지고 보면은 디바이스 아이디가 나오나? 10D1187, 10D1187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이렇게 인식해서 장치 관리자에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다 이제 바이오스 안에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이오스 안에 이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지포스 GTX 760 이렇게 있고 뭐 디바이스 아이디도 거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수정도 할 수 있는데 음, 그래서 그 서브 벤더는 판매자죠. 벤더가 판매자인데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돼서 여기 엔비디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디바이스 아이디 앞에 10D가 이제 서브 벤더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볼 수 있네요. RPS TMU는 뭐지? 이거는 처리 속도인가? 아닌데? 아로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는 거고. 음, TMUS 이건 뭐지? 텍스처 매핑 유닛? 텍스처 매핑 유닛 TMU는 텍스처 매핑 유닛이고 ROP는 렌더 아웃풋 유닛. 그래서 텍스처 이거는 그래픽 쪽 가면 나오는 건데 텍스처가 뭐냐면은 3D 물체 겉표시에
겉에 이제 출력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3D 3D 이미지 같은 거 보면은 아이고 아니 3D 그래픽을 보면 음 이런 식으로 3D가 있잖아요. 그럼 용 겉에 이 주황색, 갈색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텍스처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거는 그래서 렌더 아웃풋 렌더는 이제 3D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계산해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는 그거고 그래서 TMU는 텍스처 해가지고 하여튼 그것의 비율을 그거 32하고 96이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데 정확히 아시려면 그냥 구글에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더 찾아보시면 되고 다이렉트 X 서포트 이거는 이 그래픽 카드가 다이렉트 11을 지원한다 그걸 볼 수 있는 거고요. 픽셀 필트레이터는 픽셀을 얼만큼 1초에 얼만큼 계산할 수 있냐 이건 32.2기가 픽셀이라고 써 있고요. 텍스처는 아까 말한 거죠. 그래서 텍스처 필 레이트는 텍스처를 1초에 얼마만큼 데이터 크기를 채울 수 있냐 이런 거를 텍셀 이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에도 메모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제 DDR1, DDR2, DDR3지만은 그래픽 카드에서는 DDR5, GDDR, 그래픽 DDR5 해가지고 훨씬 빠른 속도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속도부터 차이 나요. 내장하고는. 그래서 확실히 그리고 버스 위스 이거는 버스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256비트.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폭이 256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 사이즈는 2기가. 밴드 위스는 대역폭이고 1초에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드라이버 버전 이거는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래픽 드라이버의 버전이고 이건 GPU 클럭은 GPU 내부적으로 작동한 속도. 디폴트 클럭이 있는 이유는 디폴트 클럭은 이제 평상시 속도고 3D 게임을 한다거나 좀 일을 빡세게 시키면은 GPU 클럭 올라갑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클럭이 올라가고 부스트라고 써 있는 거 1059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SLI 그래서 그래픽 카드 2개, 3개 막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게 SLI거든요. 엔비디아에서는 SLI고 ATI에서는 크로스파이어라는 기능인데 그게 꺼져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컴퓨팅 오픈GL 쓸 수 있고 쿠다 쓸 수 있고 피직스 쓸 수 있고 다이렉트 컴퓨터 이거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 데이터 병렬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때 새해가 밝았네요. 여러분 2015년입니다. 그래서 오픈CL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그 엔비디아 ATI 둘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쿠다는 엔비디아에서만 쓸 수 있는 기술이고 피직스 X는 이제 물리 처리를 GPU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어떤 유닛이 파괴될 때 파편이 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거고 다이렉트 컴퓨터는 다이렉트 X 윈도우 쪽에서 만든 기술이고 하여튼 그래요. 이 센서는 GPU에 있는 센서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GPU 그래픽 카드 칩셋의 온도도 나오고 현재 클럭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고 메모리 클럭도 나오고 팬 스피드 그쵸? 냉각 쿨러죠. 쿨러 속도랑 쿨러가 1분에 몇 번 도는지가 RPM이죠. 1분에 몇 바퀴 도는지 이 속도도 나오고 메모리가 얼만큼 현재 사용됐는지 저 메모리가 2기가인데 그 중에 현재 418메가가 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GPU가 현재 얼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한 20%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메모리 컨트롤러 로드 이건 메모리 컨트롤러가 얼만큼 일하고 있는지 인데 이건 14% 일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비디오 엔진 이거는 여러분 영상 볼 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파워 컨숨션 이거는
전력을 얼만큼 소비하고 있냐. 그래서 9.7% TDP가 9.7%풀 가동시키는 거에 비해서 한 10%를 쓰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TDP가 이제 전력이죠. 전력 소모인데, 음, VDDC 이거는 전압이네요. 하여튼 이런 정보 있고 밸리데이션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리고 아래 이거는 그래픽 카드 여러 개 있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집대성한 설명을 끝냈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여러분 하드웨어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아셨다고 보셔도 돼요. 설명 엄청 많이 했는데 여기서 끝.